예,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 진영의 그 고립주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알면 미국의 운명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뭐 당선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 문화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언론 참 문제가 많죠. 특히 조선일보가 이제 주범인데 이 조선일보가 이 문제적 인물 엘브리치 콜비를 띄웠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2.0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의 유력 후보다 이런 식으로 띄우기 시작한 게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에 조선일보에서 그 주최하는 국제 행사가 있거든요. 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이 듣보잡 관종 엘브리치 콜비를 이제 띄웠죠. 이자는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뭐 이런 극언도 하고 또 대만은 지금 자살각이다. 아니 뭐 국방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 대통령만 그렇게 그 주석이죠. 총통만 그렇게 저기 반중적인 인사로 뽑아놓으면 이게 자살하자는 소리 아니냐. 뭐 말은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런 공인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발언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종 성향이 크죠. 그런데 이제 그런 트럼프가 이런 그 엘브리치 콜비 같은 사람에 의해서 대변된다라고 이제 선전한 게 조선일보예요.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뒤따라가서 앞다투어 엘브리치 콜비를 막 그 인터뷰를 하고 특히 또 유튜버 중에서도 어떻게 끈을 대서 인터뷰를 하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조선일보 입사하지 왜 유튜버예요? 예, 이 트럼프 전략의 싱크탱크 및 브레인들은 그러나 좀 다른 관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는 이제 미국 안보 전략 백서, 그게 올해 5월에 나왔죠. 거기서 한미 동맹군은 중국의 거대 충돌을 일으키면서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전선을 여는 것을 막는 존재이다. 따라서 타이완 위기가 와도 한미 동맹군은 또 주한미군은 움직이지 말아야 할 붙박이 전력 성격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슨 연구소 전 대표, 이 허슨 연구소가 실제로는 트럼프 진영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케네스 와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과 주한미군은 동북아 한반도 컨틴전시에 초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주한미 육군 특히 대만으로 출동하는 그런 일은 뭐 검토된 바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엊그저께 했었죠.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트럼프의 어감과 이 사람들의 어감. 그 트럼프가 실제로는 이 막무가내 저걸 했었죠. 그 고립주의적인 발언들을.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이 사람은 이제 동물적인 촉을 가진 사람이어서 왜 트럼프가 그런 식의 깃발을 드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표가 되니까 드는 거거든요. 그럼 왜 표가 되냐? 미국 중산층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세계화 과정 여기서 이제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숙련, 반숙련 제조업 근로자층이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이른바 녹슨 벨트, 러스트 벨트라는 게 생기고 옛날 제조업이 발달했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민주당과 이제 아주 그 극단적인 리버럴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LGBTQ, 그러니까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뭐 캔슬 칼처, 워크 칼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공화국의 그 도덕과 습속, 모랄리티와 모리즈라 그러면 습속입니다. 이게 해체돼 버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이 흐름과 이 에너지는 존재한다고요. 이거 뭐 절대로 그렇게 뭐 만만한 에너지가 아니죠. 아주 절실한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화국의 도덕과 이렇게 습속에 해체되면 이게 나라냐. 그 다음에 아니 블루칼라의 숙련 반숙련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저기 뭐 직장이 다 없어지고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이게 제대로 나라가 유지되겠냐? 굉장히 절실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립주의라는 네 글자로 그냥 매도를 못합니다. 트럼프가 대변하는 그 흐름을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이 흐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 제조업의 몰락, 미국 중산층의 몰락, 그 다음에 도덕과 습속의 해체. 이거는 이거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트럼프가 이번에 뭐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고립주의로 나타난 거거든요. 미국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때마다 고립주의 성향으로 이게 발작을 해요. 미국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라 그럴까, 뿌리라 그럴까, 그런 표심, 잠재적 표심을 100% 활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동물적 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설할 때 이제 나토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푸틴한테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을 짓밟아 버리도록 하겠다고 제가 그 유럽의 커다란 나라의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유럽 커다란 나라의 대통령이면 이제 마크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한 6개월 동안 우크라 원조 패키지가 미 하원에서 통과되는 걸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러한 이제 고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막가파 고립주의 성향이. 그런데 이러한 막가파 고립주의의 뿌리는 뭐냐면, 뿌리는 그건 하나의 표현 형태고, 고립주의는 그 뿌리는 그러니까 그 중산층의 몰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의 몰락,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과 습속의 해체, 이게 이제 그 뿌리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서 무슨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만약에 중산층 몰락, 그 다음에 제조업 몰락, 도덕과 습속의 해체, 이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 문제의식이 고립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로 튀어나온다면 어떨까? 미국의 홍복이고 인류의 홍복이죠. 고립주의가 아닌 훨씬 더 세련된, 훨씬 더 정확한, 훨씬 더 고급진 형태로 튀어나오면 어떨까?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은 미국 정치 문화에서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국이 어떤 이런 종류의 사회적 위기가 있으면 항상 고립주의적 방향으로 미국이 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레이가니즘, 새로운 네오레이가니즘, 새로운 레이간주의로 그 군사지정학적인 그 전략이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의 진짜 이슈는 뭐냐면,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전체주의 쿼드에 관해서 이 넷 모두를 동시에 상대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랑 손잡고 나머지 하나를 몰아붙일 거냐, EJ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 8월 24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서방이 당면한 도전은 중러 북이 전체주의 연합의 등장이다. 이때 뭐 전제체제라 그랬어요. 오토크라시. 이거 왜 그러냐면, 전체주의라고 규정을 할 때는요, 이게 스탈린과 히틀러라는 소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긴장이 높아져요. 에스컬레이터리예요. 그걸 긴장을 높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오토크래트, 전제 체제, 독재보다 더 살벌한 거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넷 모두를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 일부를 회유할 것인가, 이게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참고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장 세련된 친트럼프 성향 매체입니다. 친트럼프 성향 매체 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세련된 매체고, 이 기사는 트럼프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공화당이 지금 중산층 몰락, 제조업 몰락, 그 다음에 이 도덕과 습속의 해체, 이 문제 앞에서 드디어 고립주의를 사실상 극복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극복했다라는 완료형까지는 못해도 극복해 가고 있다, 진행형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오지랖이 너무 넓어졌다, 그 소리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과연 미국이 전체주의 쿼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동시에 모두 억제할 수 있을까? 서방 군수산업은 이미 시들었고 서방 유권자들은 국방비 급증을 싫어하는데 미국이 전체주의 쿼드 4개국을 동시에 모두 억제할 수 없다면 그중 하나와 손잡고 다른 하나를 억제하는 EEJ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경우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가? 손을 잡는 대가는 무엇인가? 네, 그런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네. 트럼프 진영의 핵심 참모 케이스 켈록 예비역 중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세상은 두더지 게임과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구멍에서 동시에 두더지 대가리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어진 겁니다. 너무 넓어졌어요. 또한 존경받는 군 원로 잭 킨 예비역 장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동 두 지역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어요. 동맹국에게 포탄과 장비를 공급하느라 정신이 없죠. 만약 세계적 차원의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능력 한계치까지 나몰리게 될 겁니다. 좀 살벌하죠. 이 잭키는 너무 젊을 때 사진을 썼네. 지금은 원로여 갖고요. 완전 할아버지예요. 트럼프 일기 때 잭킨한테 국방장관 제안을 했는데 잭킨이 그때 고사를 했죠. 이 사람은 진영을 떠나서 아주 이빠른 소리를 하는 그런 원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키신저 정책, 이 용어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리버스 키신저 정책인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진영 일각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럽 우크라를 버림으로써 러시아 푸틴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라. 이 전략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일부 인사는 리버스 키신저 노선을 주장한다.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억제했던 키신저 노선을 뒤집어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억제하자라는 노선이다. 키신저 노선이다. 미국 사상연구원 AIA의 수만트라 마리타는 이렇게 말한다. 순수히 미국만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러시아와 통 큰 거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같은 거래를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나 이 같은 거래는 결국 유럽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 빼고 우크라이나 내주고 러시아 달래가지고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트럼프 진영 일각에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사람도 좀 그런 관점에 가깝죠. 그 엘브리치 콜비도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키신저가 1970년대 초에 한 게 뭐냐면 중국과 손잡고 러시아를 포위한 거잖아요. 그걸 뒤집었다. 그래서 리버스 키신저 팔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그러나 이제 그 정책은 미국의 운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월스트리트가 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등 트럼프 진영의 주류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자라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북한, 이란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자라는 입장이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미국다운 존재로서 남으려면 전체주의 코드를 동시에 모두 상대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세계 제1경제대국, 세계 유일 슈퍼파워로서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미국 리더십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슈퍼파워라고 안 합니다. 군사지정학에서 정확한 용어로는 중국은 그레이트 파워라고 그럽니다. 그레이트 파워. 그러니까 강대국, 슈퍼파워는 초강대국. 슈퍼파워는 지금 오늘 시점까지 미국 하나뿐입니다. 그건 뭐 아무도 부정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뛰어난 통찰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죠.
리버스 키신저, 역 키신저 정책의 최대 위험은 반작용이다. 미국이 우크라와 유럽을 버림으로써 러시아를 달래서 중국과 맞서려고 시도하면 미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 즉 동맹 네트워크가 파괴된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그 같은 정책을 취하면 인도태평양 우방국들이 독일보기를 하게 되어 중국의 간덩이를 부어오르게 만들죠. 모든 동맹국들이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다 까발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막무가내 고립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뭐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또 트럼프 진영의 핵심 그 브레인 그룹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예.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쫄지 마라. 전체주의 코드는 동상이몽 콩가루 집단이다. 게다가 중국은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중러북의 전체주의 코드는 외교, 정보, 군사의 상호협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서로 깊게 불신하는 관계이다. 미국을 세계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은 러시아에 직접적 무기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 코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나토와 같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 혹은 상호 방위 체제에는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은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세를 보인다.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것과 러시아를 부추기는 것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건재하는 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숫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부추기게 되면 유럽은 반중으로 돌죠. 그런데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유럽과 미국을 갈라치기를 하고 웨지를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를 부추기려고 하니 둘이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니 이게 정신분열 미친놈이지. 그래서 이걸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 여기서 뭐라 그러면 mutually exclusive라 그래요. mutually exclusive는 이제 논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택하면 이거 다른 건 택할 수 없는 A와 A바 사이의 관계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A는 A바가 아니고 A바는 A가 아니죠. 예. 그런 관계를 이제 상호 배타적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즉, 그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니 이게 자가당착이지. 예.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중국의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Schizophrenic Self Contradiction Syndrome, SSDS.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존재 자체가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입니다. 그 자체가. 예. 맨 밑바닥부터 살펴보죠. 시장경제 사유재산의 나날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공산당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하이텍 다 때려잡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 엔트그룹 때려잡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죠 디디 뭔가 디디 출생인가 저것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배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건 다 때려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체제의 최대 수혜국인데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전복하겠다는 거 나온 거 아니야? 지가 그 규칙 기반 세계 질서 때문에 번영했는데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거죠. 우리 속담에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문다인데 중국은 밥 주는 손만 골라서 문다. 밥 주는 손은 규칙 기반 세계 질서지. 항행의 자유고. 그게 없었으면 중국 저렇게 못 발전하죠. 그 다음에 한반도 분단 유지를 해야 중국이 전략적인 완충지대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핵무장시켜버리니 실패국가 북한, 페일드 스테이트 북한을 핵무장시키니 이게 얘들 도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실패국가 북한의 핵무장되는 순간 한반도 분단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가선.
지금 그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그 연설, 그러니까 흡수 통일과 체제 통일의 자유 통일과 대한민국 주도 통일에 관한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미국 유럽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푸틴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 덩어리 SSCS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월스트리트저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